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답답한 지금 시장 상황만 보면 내 자신이 아마 확신을 못 가지시고 의심은 점점 좀 높아만 갈 거예요. 음, 보통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투자를 해놓고 수익이 없으면 포기하기 쉽거든요. 거기다가 인내력 있는 사람보다 인내력 없으신 분들이 더 많고. 근데 제 영상은 이제 어떤 거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 시장의 방향성은 확실하기 때문에 조금만 인내하시면 원하시는 수익을 얻으실 거고, 그 방향성에 관해서 확신하실 수 있는 직관적인 상황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나올 거다. 그래서 조금만 더 견뎌보자. 이런 의미가 사실은 되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어떤 걸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국제통화기금 SDR 통화 바스켓에는 5대 5개의 기축통화가 들어있어요. 제일 먼저 전세계 기축통화인 달러가 있고 킹달러, 그리고 두 번째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게 현재로서는 유로화, 그리고 세 번째가 위에나가 있고 엔화가 있고 그 다음에 스털링화, 마지막에 이제 파운드화가 있는데 영국 중앙은행에서 되게 재미난 얘기를 던졌어요. 지금 파운드화가 약세 흐름으로 급락을 한 지가 조금 시간이 지났거든요. 근데 그 지금 경제가 썩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영국 정부에서 특단의 조치라는 어떤 그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감세 정책을 피겠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자, 오히려 세금을 더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감세 정책을 피겠다. 그리고 채권 매입을 해서 돈을 풀겠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큰 맥락은 뭐냐면 영국뿐만 아니라 나머지 국가들도 차례차례 순서적으로 중앙은행은 그렇게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중앙은행,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명목화폐를 찍어내는 중앙은행에 관한 대중 인지도는 이런 정책을 핌으로써 땅바닥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것에 관해서 믿지 못하는 대중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가상자산 시장에 더 많은 안전자산을 확보하기 위한 대중들은 몰려올 수밖에 없다. 베리 실버트가 트윗을 오랜만에 하나 남겼는데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이 될 것이다 라는 어떤 그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어요. 거기에 이제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가 이 시점에서 그런 말을 했을 때는 분명히 심오한 뭔가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바탕 기반으로 해서 근거 자료를 이번 영상에서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자 BIS에서 이제 링크드인을 통해서 블로그에 이제 자료를 올려요. 이 자료 내용을 보면 중국 인민은행이 포함되어 있고 여기 아랍에밀레이트 그리고 타일랜드가 여기 포함되어 있고 홍콩은 뭐 중국하고 같이 움직이니까 그래서 이 네 개의 국가가 같이 CBDC 모의 테스트를 진행했다. 그래서 그 거래액이 22 밀리언을 넘었다. 근데 이거를 중국 정부에서 발표한 게 아니라 BIS에서 발표를 해요. BIS에서는 과연 이것을 왜 발표를 했었을까?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BIS가 왜 갑자기 거기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할까? 그리고 또한 코인텔레그래프에 이스라엘, 노르웨이, 스웨덴 중앙은행은 BIS와 협력하여 자, CBDC 지불 방법을 모색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BIS가 갑자기 이 각국 중앙은행이 CBDC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하는데 여기서 BIS가 또 도와준다라는 얘기가 여기 나오죠. BIS가 생각하는 건 과연 뭘까요? 예. 왜 이런 거를 도와주려고 하고 있을까요? 자, 그리고 각국 중앙은행은 뭐가 문제이길래 이 CBDC를 연구하고 파일럿 테스트를 지속적으로 진행을 할까요?
이미 대중들한테 이미 거의 90% 이상 예, 던져줬어요. 힌트는 이미 줬어요. 그거를 알아차리냐, 못 알아차리냐는 각자 개인의 예, 어떤 판단 능력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비약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지금 강달러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저 이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은 너가 뭘 아냐라고 이제 저한테 이제 하는 사람들도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 강달러기 때문에 강달러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국은 양털 깎기를 당할 거야. 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도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사람들 얘기하는 걸 이제 넌지시 이렇게 보면 어떤 거에 이제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냐면, 뭐 위에나가 달러 대비해서 뭐 7위안이 빠졌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취약하게 될 거야. 그리고 뭐 그림자 금융에 관해서도 계속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부동산에 관해서도. 근데 중요한 거는 과거와는 다른 양상이 뭐냐면 이 두 개의 국가는 달러를 외환보유고에서 현저하게 많이 줄여놓은 상황이고 국제 무역 거래에서 달러 거래를 배제시켜버리는 현재 상황이라는 거죠. 완전히 달러 자체를. 그러면 이 상황에서 강달러가 지속적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그 여파가 미치는 파장은 예전 같지 않을 거고, 중요한 건 예전에는 달러를 받고 예를 들어서 달러를 받고 물건을 수출했어. 근데 지금 아마 아실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미국은 내수예요, 내수. 앞으로 아마 내수 시장을 더 키울 거예요. 미국은. 그리고 중국은 수출 주도에서 GDP, GNP가 올라가니까 쌍수죠, 쌍수. 내수와 수출을 예, 동시에 취급하고 있어요. 이 수출 부분의 일부분은 자, 4차 산업혁명하고 관련돼 있는 하이엔드급 고부가가치 산업, 반도체, 배터리, 그리고 전기자동차, 드론 관련한 거는 본인들이 가져가고, 그러니까 제조업 중에도 허접한 거, 약간 카테고리상에서 단계가 밑에 단계에 있는 거는 인도 쪽으로 넘어갔죠. 예, 인도로 넘어갔어요. 그럼 이게 향후에 어떤 파장이 있냐면, 미국은 내수 시장을 키우는데 그러면 현재 미국 내에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 강달러다. 그리고 시간당 임금이 올라간다. 그러면 거기서 자체적으로 공장에서 제조된 그런 물건들이 미국 내에 유통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보다. 미국 내에 있는 대중들의 삶은. 과거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중국에서 헐값에 물건을 사다가 달러를 주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체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 체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양상이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IMF나 IMF도 그걸 알기 때문에 뭐 GDP, GNP 성장률이나 향후 달러에 관해서 아마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건 이제 제가 말하는 방향성에 관해서 인지하실 분들도 있을 거고, 제가 어저께 이제 비료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이제 위험하냐면 이 얘기는 2023년서부터 아마 시작될 확률이 높고, 제가 장정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까지 일을 해도 향후 7년 이내에 되게 힘든 시절이 올 거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자 보세요. 석유와 크루드 오일과 그리고 천연가스의 보고인 러시아 에너지가 EU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 뭐 가스관을 뭐 폭파시켰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일로 이제 헐값에 들어갔던 게 이게 깨져버려요. 이 프레임이 깨져버려요. 그래서 EU는 자체적인 자구책으로 유로존의 경제를 돌려야 돼요. 근데 기존보다 헐값에 천연가스를 못 가져오기 때문에 코스트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현재 형국이죠. 근데 이런 와중에 이게 인도로 들어가. 인도로 들어가고 중국으로 들어가. 근데 그거 아시나요? 농작물은
비료를 뿌려야 거기서 수확량이 늘어나요. 예를 들어서 20%의 비료를 뿌리면 20%의 수확량이 늘어나요. 근데 이 와중에 천연가스 확보를 못한 유로존과 나머지 국가들이 취약한 상황에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 비료를 못 구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 비료를 못 구하면 자 수확량이 빠져요. 비례해서 수확량이 빠지는데 이 여파가 2023년에 시작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럼 이들 국가는 헐값에 천연가스와 석유를 2년 전부터 매집을 했었죠. 거기다가 스위프트에서 제재 받기 때문에 이들만의 통화 시스템이 또 있을 거 아니야. 지금 구축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뭐 XRP 망이 있지만, 자, XRP 뭐 ISO 뭐 2002인가 하는 그게 이제 주도를 잡고 이렇게 움직이지만, 어쨌건 이 모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사실은 그것을 위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얘기를 계속 하다 보면 이제 복잡해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멈추고, 그래서 사실 이 얘기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이제 전 하게 됐거든요. 제가 오늘도 이제 반증되는 얘기를 제가 이제 하는데, 어쨌건 이머징 국가와 이런 국가들이 올라갈 거고, 미국을 비롯한 유로존은 결국에는 이렇게 장기 저성장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진짜 위험한 시기가 오는 거는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이 아니라 인하해서 돈이 풀리는 시기가 되면 그때는 아마 자국 내 인플레이션이 극도로 많이 상승할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미국은 내수, 내수 시장을 키우는 정책을 피기 때문에 달러 수출이 아니라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았나. IMF에서는 이런 생각을 이제 오늘 한 번 더 이제 하게 됐고, 자 이제 영국 얘기로 와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영란은행 무제한 국채 매입 시작 IMF 영국의 위기 경고 이런 내용이 어저께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구체적인 사항을 보면 감세 정책을 핀대요. 세금을 늘리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윤 정부도 그러잖아요. 감세 정책을 피겠다 법인한테, 그죠? 근데 대중들한테는 돈을 더 걷죠. 근데 이게 있어요. 20에서 19% 소득세 기본세율을, 근데 이게 내년 4월부터요. 그리고 최고세율이 45%에서 40%로 감세를 해줘요. 고소득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감세가 불평등을 심화할 것이며 영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진 현 시점에서 크고 목표가 없는 재정 패키지 권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IMF에서 지금 이 사건에 관해서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을 못 잡으면 대중들은 민중 봉기에서 길거리로 뛰어나올 거예요. 유로존의 특정 국가뿐만 아니라 영국도 또한, 영국 사람들이 한번 빡돌면은 그 홀리건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축구 뭐 그런 쪽에서도. 근데 이런 면에서 아마 영국 사람들이 빡돌면 아마 가만 안 있을걸요. 동양인들하고 감성 자체가 아주 많이 달라요. 서양인들은. 그러니까 동양인들은 국가 정책과 뭐 어떤 그런 것들을 미디어를 통해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세요 하고 왼쪽으로 가면 그런 성향이 짙은데, 특히나 서양인들 중에는 제가 이제 가장 좀 약간 인종적으로 그렇게 바라보는 게 영국인들이거든요. 영국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요. 자기네 프라이드도 있겠지만, 근데 얘네들은 미국인들을 족같이 생각하죠. 사실 여러 면에서 자기네가 우위에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데, 어쨌건 국가 정책 말을 잘 듣지 않는 사람들이 빡돌면은 어떤 상황이 향후에 미디어에 나오는지 여러분들은 목격을 하실 거고, 아마 많은 일들이 있을 거고, 세금을 낮추면 재정이 들어가는 비용을 메우기 위해 국채를 발행해야 된다. 재정 부담이 커질 뿐만 아니라 시중에 돈이 더 풀리면 물가 상승 압력이 더 커진다.
채권 발행으로 물량이 늘어나며 채권 값은 하락할 거다. 예,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더 올라갈 거란 얘기에 관해서 경고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영국에 국한된 얘기는 아닐 거다. 예, 영국만 아이씨 왜 이렇게 안 써? 영국만은 아닐 거다. 여기에 이제 한마디 더해서 누리엘 루비니 교수가 영국 정부의 감세 정책은 파운드 폭락을 불러와 결국 IMF 구제금융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얘기가 여기 나오죠. 옛날에는 신흥국들한테 벌어질 일들이 지금은 이제 선진국에서 벌어지게 생겼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방송에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죠.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여성의 힘이 강해지고 남성의 힘은 약해질 거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정치적인 것의 파워와 경제적인 것의 파워의 흐름은 서에서 동쪽으로 흘러갈 거다. 자, 5년 전에 얘기를 했었죠. 횟수로 따지면, 뭐 그냥 만으로 하면 4년이긴 하지만 어쨌건 향후에 5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2025년이 되면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이 영상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더 구체화될 거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어저께 드론 얘기하다가 제가 어저께 이 도표를 제가 깜빡 잊어가지고 제가 설명하는데 빼뜨렸는데 DJI가 이게 2021년도 거거든요. 이게 시장 점유율 54%예요. 여기 오텔사라고 있는데 두 번째 여기가 7위예요. 아니 7%예요. 7%. 이 생산 기지는 중국에 있는데 회사는 미국 회사예요. 그래서 뭐 각종 부품 수급은 사실은 중국 내에서 다 오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DJI가 근데 그리고 또한 이제 중요한 게 드론을 사람들이 되게 쉽게 놀이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절대 아니라는 거. 놀이용이 아니에요. 드론을 통해서 앞으로 경찰이 하고 있는 일들, 행정 시스템, 감시 체계, 거기다가 택배, 물류 산업, 짜잘짜잘한 상자를 나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엔 아마 컨테이너도 나를 거예요. 드론을 통해서. 근데 그런 기술을 중국이 이렇게 많이 보편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다. 얼마나 많은 빅데이터와 테스트 과정을 겪었겠어요. 어쨌건 이런 거를 간과하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제가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전기차가 얘네가 이제 강할 수밖에 없는 게 배터리 산업에서도 다른 국가들보다 우위의 점에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 데이터도 2021년 12월 달 기준이에요. 중국 자동차 시장 점유율, 국가별 점유율. 사람들은 그냥 흔하게 중국 전기차가 중국 내에서만 시장 점유율이 그런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국가별 점유율인데 중국 내에서는 46.9%예요. BYD라는 회사가 1위고 그리고 테슬라가 2위예요. 근데 생뚱만 여기 보세요. 독일에서 19%야. 일본에서 18.5%, 미국에서 11.4%. 2021년 12월 기준인데 그럼 여기서 시간이 점점 흘러가. 그럼 저한테 이제 그럴 거야. 아니야 테슬라미 싹 다 앨런 머스크가 콧대를 납작하게 해줄 거야 라고 이제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할 거야. 근데 중국 위에나가 약세 흐름이면 이런 하이엔드급 수출 용품에서는 더 중국이 우위의 자리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강달러가 가지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있고 또한 테슬라 투자하는 사람들이 간과하는 게 뭐냐면 테슬라를 그냥 단순하게 전기차 몇 대 팔았다 이것만 그냥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돌대가리들이고 테슬라는 전기차만 바라보고 투자를 하면 이걸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테슬라는 잡혀요. 중국
전기 자동차 예, 어떤 전체적인 브랜드한테 테슬라 투자하는 거는 전기차 한 면목 그러니까 카테고리만 보는 게 아니라 그거는 아주 작은 퍼즐 조각에 불과하고 그 이외에 인공위성이나 우주 항공 산업을 보고 테슬라는 사실 예, 그거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예, 자동차만 보고 투자를 하려면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그만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게 있다는 거죠. 테슬라 같은 경우. 저희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거는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사실 상관할 바가 아니다. 이거는 얘만이 가지고 있는 선택받은 어떤 더 큰 산업이 있어요. 우주항공 산업이 더 중요하지. 왜 여기서 뭐 전기자동차? 예, 그거 중요하죠. 코앞에는 중요하죠. 어쨌건 지금 현재 중국 자동차가 이렇게 밀고 들어오고 있다. 내년에는 아마 한국에서 판매가 더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뭐 예? 차를 안 사겠지만 뭐 중국 차를 안 사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차를 별로 살 생각이 없어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그냥 택시 타고 다니죠. 그냥 예, 보면은 그리고 저는 여기 제가 이제 이런 코인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조금씩 저는 그냥 분할 매수를 해요. 여기 나와 있는 코인도 그렇고 그냥 예, 요즘 같은 때 좀 빠졌을 때 조금 사고 좀 올라갈 것 같이 하다가 좀 빠지면 조금 또 분할 매수를 하고 예, 뭐 있는 돈에서 뭐 대출까지 그럼 그렇고 그리고 이 얘기도 이제 극우 멜로니 때문에 EU 파고 전문가들 그 정도는 아니야 아직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크랙이 갈 거고 향후에 프랑스가 여기다가 마침표를 찍을 거예요. 마린 르펜이. 예. 어쨌건 유로존은 해체될 거고 유로화는 예, 문제가 생길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최종적으로 달러에 문제가 생기긴 하겠지만 어쨌건 하나하나 영국의 파운드화부터 해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아주 긴 시간을 두고 그런 와중에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들은 점진적으로 상승을 할 거고 자,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도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